김만배 신앙님이 그 대선 직전 2002년 3월 6일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그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그 6개월 1년 가까이 전에 지들끼리 쿵짝해가지고 짜고 맺고 했던 거를 대선 3일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 무마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하자마자 다른데 어떤 큰 보도에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이가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자기 이젤스라 하고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지금 공유하면서 널리 퍼져라. 그러고 나서 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 국민한테 그거를 450만 명 가까이 문자를 보내는 이 사태. 평소 때 지근거리에서 보신 이 유본부장님 입장에서 이재명의 이와 같은 행태 어떻게 보입니까? 원래 그 변호사님 그 살인범도 초범일 때는 연쇄살인범들이 초범일 때는 조금 뭔가 흠결이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재범 3번 4번 가면서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언론을 이용하는 기술은 2002년부터 했던 겁니다. 왜냐면 PD 수첩을 그러니까 PD 수첩이 아니라 KBS 방송에 그것이 그거는 SBS 고 추정 60분 추정 60분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하는데 끌어들여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추정 60분 최초로 PD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작업을 했듯이 뭐냐면 항상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2014년에도 작업을 합니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뭐냐면 YTN 기사를 내잖아요. 바로 전날 딱 디테일 잡아가지고, 왜냐면 반박이 안 되게. 그러니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니까 한 3, 4일 전에만 하더라도 그거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하면은 가짜 뉴스 퍼뜨렸다고 역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YTN 뉴스 가짜 뉴스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보내고, 그렇죠. 이번에도 신앙님 이 가짜 뉴스가 나오자마자 400만 명한테 뿌립니다. 어마어마하네요. 400만 명한테 뿌립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지 않고는 400만 명한테 어떻게 뿌립니까? 와. 언론보다 빨리 대응했어요, 이재명이. 맞아요. 언론에서 다른데 보도 나오기도 전에 그 신앙님이 있는 그 뉴스타파가 뭐라고? 뉴스타파 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듣도 못한 듣보 잡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뉴스타파라는 기사를 다른 데서는 안 받았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먼저 퍼뜨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이제 후보니까 퍼뜨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 검찰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그리고 또 언론인이 돈 받고 보도해주고 돈도 1억 6천만 원씩이나 받아 먹고 했다는 걸로 해서 이 배임 증제, 배임 수재, 사적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구속영장을 쳤는데, 그렇게 했던 동기를 구속영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을 조작하기 위해 했다, 이런 가짜 보도를 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항상 뭐 하냐면요, 딱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역공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게 이재명이 전법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더 세게 나가고 일부러 더 그렇게 해야 물타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 수법입니다. 그게 이제 진화해 온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2012년에 조사했던 거는 대장동하고는 무관한 조사고 오로지 부산저축은행, 거기에 인척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그 친인척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리가 일어난 거를 포착하고 그거를 수사한 거지. 대장동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의 대출 비리를 무마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출이 됐고, 그로 인한 여파로서 이런 대장동에 어떤 비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짰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짜고 쿵짝 해가지고 조작했던 그 내용에서 지금 보면은 그때의 이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마치 그때 있었던 대출 브로커를 불러서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무마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 대출 브로커를 만났던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었던 것이죠. 윤석열은 없었어요. 없었어. 못 만나고 왔어요. 예예. 윤석열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자기가 그 조우영이 예예. 그때 수사는 대장동 아니에요. 라고 김만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남욱도 알고 있었죠. 예예. 심지어는. 그래갖고 이거는 그때 수사는 이 수사가 아닌데. 그렇죠. 다 이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어붙일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예. 이렇게 다 편집했고 여기를 그냥 확 해가지고 이어붙여가지고 이어붙여서 조작했던 거죠. 조작한 그래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속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구속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김만배가 계속 변명한 게 그 책값을 주고 샀다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서점 가갖고요. 예? 서점 가가지고 혼맥 지도라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신앙님,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거 그걸 보시면 신앙님 만들어 놓은 건 조잡하게 읽을 데가 없고 게다가 해설이 없어요. 예. 해설이 없는 혼맥 지도를 보면은 이게 뭐지 합니다. 네. 아, 이거 왜 어떻게 뭐 이게 연결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면은요. 2만 원짜리는 해설이 별로 없고 3만 원짜리 사면은 해설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거를 1억 6,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예. 대신 보도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런 한 권에 5천만 원씩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야, 참. 지금 대한민국 혼맥지도라 보면은 예. 이게 제가 지금 네이버에 찾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이게 그 여러 권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혼맥지도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에서 10% 할인해서 22,500원이면 네. 22,500원이 삽니다. 22,500원을 사는데 이거를 한 권에 5천만 원 그게 사적 뇌물이란 거야. 네. 당신들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네. 판사를 개돼지로 하나? 그러니까 슛골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이제 그거 이거 2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신앙님 그 혼맥지도가 비교를 해봐요. 네. 예? 신앙님 그 혼맥지도가 얼마나 허접한지. 그런데 게다가 김만배도 30년한 기자입니다. 네. 그 혼인관계 모를까요? 내가 니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오히려 기자들이 자존심 있잖아요. 야, 지금 우리 나다님 예. 재미있는 글을 쓰셨어요. 저 세수대야 하얀 줄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우리 뒤에 이 화면에 있는 예. 저 얼굴을 세수대야라고 비유를 해주시고 예. 그 머리에 이게 치우라고. 지나가는 흰 줄을 검은색 줄로 해달라고 하는 뭐 그 말씀의 취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네. 그게 아니라 저 얼굴 치워서 지금 저 배경 옆에 있는 그 저기 색깔처럼 저 배경을 없애달라. 아. 얼굴로 보기 싫다. 예, 얼도 보기 싫다. 예, 그렇기도 그 하고 이야기 같아요. 예. 검은 줄인 것은 예. 사실 뭐 살아있는 사람 아 이렇게 양쪽에 근데 뭐 살아계신 분이 여전히 뭐 오래 사셔야 되고 대신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 검은 줄 가면 안 돼요. 예. 감옥 가야 돼요. 예. 거기 어차피 지옥 가더라도요. 감옥 갔다 지옥 가야 돼요. 예. 저거는 왜냐면 그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없는 예. 수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그 형님이나 그 형수한테도 맞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야, 진짜 아까도 그 글을 봤습니다. 특히 IHN님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그 최초로 뭐 PD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재명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처럼 대가 세시고 기가 세신 분들은 살아남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부담 속에서 한두 분도 아니고 그거를 자신이 없거든요. 저 세상 사람이 됐단 저 말이에요. 빌런하고 싸운다는 거를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님도 저 사람이 시켜가지고
온갖 짓을 온갖 걸 다 한 거예요. 예. 성남 FC도 관여하게 됐지, 예. 이것저것 다 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키니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진상이나 이제 상의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 책임져라. 당신이 다 해놓고 뭔 소리냐. 예. 이러니까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거. 아니 지사님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 우리 가정 풍비만 났고요. 측근 관리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죠. 그 측근이 누구겠습니까? 예, 정진상이죠. 정진상이지. 예. 그런 것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 이제 정치 그만하라고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예.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밝혀도 예. 저것들 아니라고 예.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쓰고 저 사람들하고 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적이 돼봐야 내 명예는 다 떨어진 거고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고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공격까지 받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명예는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예. 연금도 날아가고 예. 명예 날아가고 감옥 가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담이 있어요? 이거를 또 밝히자니 예. 저 사람이들로 싸우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몰아붙이고 예. 공격하고 배신자 낙인 찍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마감하신 거란 말이죠. 참.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비서실장으로 모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일 돕다가 그렇게 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분 있다 나온다는 게 7시간은 왜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사진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야, 네. 인간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야, 참 왜 사나? 사람이란 게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 지금 젊은 애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모르고 있는 애들이 많는데 이재명이 돈 준다니까 좋아해요 그냥. 청년 뭐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거 다 니들 빚이야. 이재명 돈으로 주는 거 아니야. 나라 빚 늘어나면 그 빚 이자까지 니들이 다 갚아야 돼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무상 뭐 25만 원, 네. 기본소득, 기본주택 하니까 좋은 것 같죠? 예. 다 나라 거덜나는 겁니다. 거덜나는 거. 거덜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구에 5,200만 인구에 예? 지금 5,200만 인구에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나라 빚만 공기업 빚 다 빼고 나라 빚만 1,000조가 넘었는데 2조가 37조예요. 일단 이자가 1년에 37조가 이자가 나가는데 그 이상입니다 지금. 근데 계속 이재명 빚내가지고 나중에 나라 빚이 이자만 해도 그러면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거 니들 어떻게 감당할래? 인구 줄어드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니들 연금도 못 받아. 네. 참 세금을 내는 30대들 정신 차려라. 네. 참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입니다. 네. 정말 기업이 잘 되고. 근데 얘 좌파 놈들은 기업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죽이려고 하잖아. 기업을 아예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한테 좋은 물을 주고 좋은 사료를 줘서 황금알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낳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확 갈라버리는 거잖아요. 이재명한테요. 이번에 그 저기 25만 원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랬더니 재벌한테 뺐으면 된다잖아요. 소시오패스 아비가일님. 예? 그 말씀이 그냥 쏙 들어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재벌들은 그러면 농목도 없이 세금 건든다. 지금 세수 부담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기업들한테 이 정도로 세금 걷는 나라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세금 걷어서 잘 쓰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지난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정말 사방 사업하고 4월 달이면 나무 심어서 정말 우리 강산 맞아요. 푸르게 해놨는 그 금수강산에 다 파디베어 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해서 쫙 깔고 그 돈 다 이른바 말도 좋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한테 네. 다 좌파들 기업들한테 퍼주고 네. 지금 다 먹튀해버린 수의계약하게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이 해가지고 수의계약하게 만들고 그거 다 먹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빚이 천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이전까지 600조였다가 문재인 이후에 1000조로 넘어갔는데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 국가가 뭐가 좋아졌습니까? 예?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무려 400조가 넘게 빚이 늘어났는데 그 400조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난리 부르습니다. 뭐 김진표 국회의장 이미 국회의장을 떠났는데 요즘은 너무 짧아요. 옛날에 회고록은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회고록은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같은 곳에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김윤환, 허주 김윤환이 그렇죠. 그때는 말이야 3당 합당 이렇게 됐어 뭐 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시점이 거의 한 10년 넘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비화가 있구나 하는데 만약에 그 회고록을 예를 들어서 3당 합당 하자마자 만약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봐요. 삐끄덕거리고 세상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너네 야합했지? 아유 그렇게 했구나. 똑같은 얘기를 10년 후에 듣는 것과 당시에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하나는 폭로고 하나는 회고야. 다르잖아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국회의장의 위치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지금 국회의장이 사실 물러난 지 몇 달도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한 달 됐나요? 그런 분이 지금 회고록이라고 낸다는 게 이게 무슨 회고록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정치 상황 중계나 다름없고 둘째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지금 현재 윤 대통령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탄핵 이끌어내려는 민주당 스탠스에 훌륭한 추임새가 돼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심이 되는 내용 자체가 이거죠.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대 자리에서 국회의장과 대통령은 사실 정파를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진영도 초월하고 정당도 초월하고. 둘 다 당적이 없어요. 둘 다 당적이 없어야 되고요. 당적이 당연히 없고요. 법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당적이 없는 국가 서열에서 5위권 내에서 1위가 지금 한 2위. 2위가 만난 거예요. 2위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한 얘기를 그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자기가 그만둔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글을 옮기는 것이 그야말로 저는 아까 강 의원이 딱 표현했어요. 중계한다라는 표현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거를 딱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는지 또 정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그걸 옮겼다. 대통령을 보통 만나려면 우리 이종훈 형께서도 이제 워낙 과거에 알아주는 정치부 기자셨으니까 옛날 대통령들 만나는 자리에 계셨을 텐데 대통령 만날 때 특징이 뭐냐면요. 휴대폰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큰 거기에 이렇게 놓으면은 미리 경호원들이 몸 검사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고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은 죄송한데 저희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보통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진표 의장이 아마 국회의장이니까 뭐 예우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의심도 들어요. 녹취해 놓은 거 아닌가.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은 녹취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지금 저렇게 지금 생생하게 그때 이렇게 얘기를 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저렇게 지금 만약에 녹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국가 서열 1, 2위, 3부 요인 아까 말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자리에 대한민국 1, 2위 있는 자리에서 녹취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정말 이건 이제 앞으로 진짜 이 나라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둘째로 김진표 의장 상당히 좋아하는 기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민주당 안에서는 뭐 온건파 정책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진표 의장은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킬레스건이죠? 김진표 의장은 아시다시피 원래 반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반명이었어요. 그렇죠. 경기도 지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핵심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친문들이 원래 이재명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제명시키. 그렇죠. 이재명 제명. 네, 이재명. 그때 제일 앞장선 분이 누구냐? 김진표예요, 김진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재명을 감싼 사람이 바로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해찬 최측근 이화영이 바로 경기도 부지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찬, 이재명, 강철 양이 연합이 지금까지 계속 굴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이제 의장이 될 때 그 얘기가 많았어요. 당시 벌써 이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실세가 되어 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김진표를 밀어줄 것인가.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이 됐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이재명 마음에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결국 밀어주지 않고서 됐겠습니까? 그런데 약점이 굉장히 많고 원래는 김진표 싫어하는 친명들이 무지 많아요. 저 사람 우리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칼 꽂았던 사람이다. 왜 저런 사람 시켜주냐? 국회의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뭔지 모르지만 뭔가 거기서 딜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간 과거를 회개하겠다. 당연히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건 뭐 상식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본다면은 결국은 현재 이게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혹시 보는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저는 이것도 그래요. 국회의장이 이렇게 지금 이치가 가벼워진 게 바로 정세균 국회의장 때 의장만 맞아요. 끝나면 사실 나라의 어른으로 이제 그 조언만 하고 그렇죠. 이제 정계 뒤에서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국가서열 2위인 분이 국가서열 1위 그 대통령 행정부의 그 장 밑에 있는 총리를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이 말이죠. 나중에 국회 부의장 되는 거는 다름없어요. 맞죠?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확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뭡니까? 야, 이제는 앞으로 국회의장 끝내고도 총리라는 자리를 탐할 수 있게 됐구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총리 자리 누구한테 돌아갈까? 그렇군요.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이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일부 기자들이 진짜 존경하던 김진표가 맞다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끝나면 사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팬덤한테 내가 어떤 의지를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뭘 내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훨씬 더 객관적인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려면 말도 조심하면서 그런 위치에 서려면 그래야 되는데 바로 특정 정파 특히 개딸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환호할 수 있는 먹잇감 하나를 딱 던져줬단 말이죠. 이건 사심이 있구나. 이 사람들 정석윤처럼 아이고 이게 또다시 뭔가를 하고 싶구나. 나는 아직 젊어. 내가 무슨 뒷방 늙은이가 돼. 이런 사심이 없고서야 이런 글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폭로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김진표라는 사람이 정말로 국회의장이라는 그러니까 어른다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의 이 원내대표였죠. 박홍근이. 박홍근한테 내가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 하고 메모를 시키게 했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장이 어떤 특정 정파를 초월한 지위가 아니고 당연하죠. 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너 이거 듣고 어떻게든 이것을 이용해 라는 소재거리를 하나 던져줬다 이거예요. 국회의장으로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 놓고서는 뭐 원내대표 다 모여 내가 중립을 지키는 어른으로서 중재해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 무슨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기 비서실장입니까? 메모를 받았어. 더군다나 가장 민감한 대통령과에 대한 내용을 특정 정당의 원내대표한테 받아 적으라는 거는 이건 국회의장으로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에이전트로 만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에이전트로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의장 만날 때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사람이라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입법부 수장이시니까 내가 지금 행정부 수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좀 상황이 있는데 뭐 좀 이해하고 도와달라. 아니면 조언을 또 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가 민주당에 이용당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원내대표 메모에 적히게끔 국회의장이 처신했다면 솔직히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장 배지 떼고 나 그냥 민주당 원로다. 대통령 나 만나면 내 얘기는 언제든지 민주당한테 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나를 만나시라. 아예 그래야지. 네. 맞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장하고 둘이서 만났다면 네. 나라를 걱정해야지 네. 특정 정파를 이익을 위해서 예. 행동하거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박근혜 정부 때 네네. 정의와 국회의장이 당연히 원래 국민의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그렇죠. 새누리당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또 국회의장 초당파적으로 국회의장직을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 참 많이 비판했죠. 새누리당이. 그래가지고 그때 찐박 조원진 의원이 예, 뭐 예. 정의와 의장 물러나라는 식으로 막 그냥 야지 이른바 야지. 예. 야지를 놓아서 정의와 의장을 좀 격분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도 정의와 의장이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천재지변에 준하지 않는 게 없고서야 뭐 지금 새누리당이 하자는 그런 직권상정 못한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심의도 그래갖고 어떻게 그렇죠. 예산심의 직권상정 그러고 보통 여당이 되면 국회의장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예요. 뭐요? 우리 원하는 법안 예산 직권상정 해달라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감 기한 전에 예산 그냥 본회의 열어서 그냥 통과시켜달라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의와 의장 끝까지 타협을 해라. 네. 나는 직권상정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랬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의 의장이 그때 누구죠? 그때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인데 네. 그 문재인 대표하고 더 만나가지고 야당 당수와 국회의장이 했는데 정의 의장이 다 그 한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그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 야 오늘 문재인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적어놔. 이랬으면 지금 민주당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엉망진창이. 정의와 예. 사형에 처한 아마 그랬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강의원 죄송합니다. 박재관 씨가 네. 강찬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반갑습니다. 이래서 예. 제가 그건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저도 헷갈렸는데. 예. 자, 강 의원 네. 우리가 이 어른이 없는 시대인데 어른 그래도 없어요. 옛날 국회의장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하셨지 정의와 같은 사람. 그렇죠. 절대 정파에 어떤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의사봉을 공정하게 휘둘렀던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직권상정 다 해줄게 하고 그렇죠. 네. 자기가 소속돼 있던 정당을 그대로 그 정당의 이익에 맞추어서 의사봉을 휘둘렀던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언론에서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최근에 많아졌는데 네. 이분들 재미있는 게요. 네. 우리 당이라 그러는데요. 네? 여야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국회의장이 그거 들어보면 우리 당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국민의힘 우리 원내대표님 이거는 보니까 우리 당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아직도 의식이 당적을 버렸다지만 전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비아냥을 받는데 최근에 정말 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 너무 지금 부끄럽습니다. 지금 솔직히. 자, 대통령의 얘기를 한번 저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진표가 윤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한 것인데 네. 김진표 의장이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답을 윤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그 예. 의혹을 다 정리한 다음에 생각하자. 네. 의혹들은 일부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이 당시 할로윈 데이와 관련해서 미리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라고 보도한 것도 사실은 의혹의 한 가지이다. 뭐 또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걸 좀 연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야기에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의혹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네. 사실 국회의장이 그것을 바로 아니다라고 하고 대표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냐? 의혹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어떤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순수하게 바라보면 어쨌든 의혹들이 정리된 다음에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 당시 사실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한 방송들이 그쪽에 이태원에 몰리도록 유도했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 당시 이제 방송들이 사실 비판을 받은 부분이 이거죠. 네.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아마 이태원에 지금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고 네. 당일날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예년보다 더 몰릴 것 같다. 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네. 그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런데 그러면 안전 대책은 잘 세워져 있는가? 네네.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이태원 골목길이 원래 좁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구청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게 당연히 원래 보도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게 그렇죠.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마치 부추기기만 하는 보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음모라기보다는 어떤 보도에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게 빠지니까 이거 정말 부추긴 거라고 볼 수 없지만 나는 해석은 적어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 딴 데도 맞습니다. 아니고 바로 그 방송 노조들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족한 언론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지적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표 존경받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분인데 국회의장을 그만두고서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 그랬다면서요. 그랬죠. 그리고 네. 특히 민주당에서 두 사람 강봉균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장관 강병훈 장관과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 네. 두 사람이 그래도 이 시장 정책을 옹호하고 정책통들이고 정책통들이고 네. 또 그 정책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료에서 굉장히 엘리트들 그러니까 네. 손꼽혔던 사람들이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들 민주당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영방송을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MBC 사장 지금 임기가 다 돼가지고는 새 사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이 8월 사장을 달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를 누구를 결정을 하냐가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방송 3법 만들어가지고는 여기다가 민노총이 주류인 시민단체 뭐 PD연합회, 기자연합회 이런 데서도 이사 추천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는 지금의 법 가지고는 자기네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통위가 기능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홍일 탄핵시켜가지고는 직무정지 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고 아주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공영방송 KBS, MBC, EBS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읽히는 그런 법이네요. 네네. 근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 절차를 어떻게 보면은 중단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네요. 할 수 없죠. 뭐 사람 많아요. 그래 탄핵 소추 해. 그러면은 또 사퇴해버리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임명하면 되는 거야. 사람 많아 계속해. 참.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탄핵을 하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탄핵했는 것 중에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다 했는데 다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탄핵을 해요? 근데 그 탄핵 얘기 또 나오는 게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20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법사위에 자동 회부가 되거든요. 그럼 본회의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뭐 3분의 2 찬성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3분의 2니까는 통과되지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한테 역효과가 날 거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이 총선 대패했었잖아요. 네. 저 그 지경 날 거라고 보고 20만 물론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책임 당원이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혁의 개딸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될 텐데 그 숫자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일단 탄핵으로 간다는 것은 일단 탄핵을 대상 자체가 이재명이를 수사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나아가
유죄 판결했는 판사한테도 이제는 개딸들이 탄핵한다. 탄핵하자 이렇게 그러는 얘기를 거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 3법과 관련해서 결정권자인 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나라가 다 지키냐? 이게 뭐예요? 탄핵 헌법을 정족수를 그냥 국회 전원으로 그냥 올려야 이거를 돼. 국회의원을 빙자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에요, 이거? 탄핵권 남용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세계 통틀어 유일한 수사검사 탄핵. 그 목적이 뭐냐? 뭐 확실하지 뭐. 이재명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맞아.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지만 돼지만 특별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죄를 범하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재명만은 수사를 받았어도 안 되고 재판을 받았어도 안 되고 깜빵 갔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아, 그럼 쟤들 돼지네. 돼지인 거지. 이게 동물농장에서 돼지는 뭐예요? 돼지. 폭군. 우리가 폭군이고 결국 돼지가 공산사회에서 돼지죠. 공산당 일당 독재를 보여주는 것이, 그걸 비판하는 것이 동물농장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는 섬찟해요, 사실. 이게 호시절님 웃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법 시스템, 모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들이 다수당이란 이유만으로 폭행을 일삼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원지방검찰청 1301호 검사가 불러놓은 사람한테 야 밖에 나가서 10분간 퇴정해, 야 와가지고 벽 보고 10분 서 있어 라고 하면은 당신들 뭐라고 할 거야? 검사가 폭행 협박했다고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짓을 국회에서 하면은 그게 정당하냐고. 아유 진짜 전 변호사님, 이거 완전 국회의원을 빙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폭행 협박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하는 거죠. 근데 왜 그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럼 두 손 들고 한 발도 들고 서 있으라 그런다고. 근데 그게 정청래 그 위원장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으니까 한 거라 그러던데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네. 야 정말 말이야 방구야. 아 근데 변호사님, 저는 사법방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좀 뭐가 세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쟤들이 저렇게 나오면은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는 쟤들이 만든 법안을 그냥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행령을 없애게 하려면 위헌 위법 심사를 또 대법원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 대법원이 판결이 안 나오게 그냥 질질 끌게 그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 뭔가 이런 정신으로도 보여야지. 규탄한다 그러면서 우아하게 백조 행세만 하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남용 방지법 탄핵 신청했는데 기각되면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리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 박탈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강대강만으로 갈 수도 없지만 그와 같은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으로 만들라고요.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만들면 어차피 안 지키겠다. 시행령으로 만들면 또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또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쟤들이 만들려는 그 시행령 법안이요. 그 국회법 개정 그게 뭐냐면은 시행령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걸 수정을 안 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도한 그런 탄핵 시도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검사 같은 경우에 지들이 뭐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그 검사 승진 어려워요. 계속 무죄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는 기소해놓고 판결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평정이 팍팍 깎인다고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해가지고 다 기각되고 그 이유를 봤을 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입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국회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는 이거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한 번도 게을러가지고 안 써먹어봤거든. 그래놓고 인지에 와가지고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참 법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탄핵에 관한 것이 너무 쉽게 나와요. 사실 이런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도 뭐냐면 탄핵 얘기한다고 해서 계속 탄핵 얘기만 안 된다.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조지 레이코프의 얘기했듯이 탄핵 얘기하다 보면 탄핵이란 것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므로써 탄핵 발의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쪽에서 탄핵이 나오면 탄핵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2조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우리가 왜 멸콩TV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까? 탄핵하는 것 자체가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이재명이 깜빵 가는 것 재명아 깜빵 가자를 먼저 얘기하고 조국아 깜빵 가자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가 아니고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조국이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빨리 재판 진행해가지고 빨리 깜빵 보내달라고 서울지방법원 앞에 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옛날에 어땠어요? 이재명이가 수사를 받게 하고 하니까 민주당은 그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가가지고 앞에서 시위하고 검찰청장 보자고 앞에 가가지고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단식이라도 좀 해봐. 병원 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내가 YS 이후로 보수 쪽에서는 단식을 하는 걸 못 보고 있었다. 황교안 대표. 황교안 이게 투블럭이 머리가 이쁘게 나와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루머가 있었어요. 본인 머리가 아니라는. 근데 그거를 그렇지. 가발이 네모네 했는데 그 투블럭으로 확실히 그걸 본인이 머리란 걸 입증을 하셨죠. 아무튼 지금 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해산은 헌법재판소죠. 국회 해산은 그러니까 정당 해산은 국회 이제 해산. 그 헌법재판소지만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불신임했을 때 수상은 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대통령제를 계속할 것인지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회 해산권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국회의 탄핵권이 남용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리게 하는 국민 소환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국회 예산으로 맞설 경우에는 정부가 마비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 소환권, 주민 소환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제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의회에 대해서 그런 주민 소환 제도라든가 국회의원의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입법권으로 지금 계속 제한하는 보수 야당의 지금 보수당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제도적 견제 장치 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견제 장치 필요한데 지금 편안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잖아. 전당대회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그 2조 심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한동훈 캠프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 2조는 이철규 조정훈이래. 그러면 안 돼. 정말 짜증나. 그리고 사실 친윤인이라는 것도 과거에 이런 카테고리가 좀 이렇게 무너지고 분화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친윤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주진우 의원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윤심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얘 용산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와치앤씨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숲속 오두막님 0512님 상당히 전문적인 말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인가 대통령제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5년 단임으로 갈 것인가 4년 중임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다만 이런 개헌 얘기가 나오면은 전국이 사실은 거의
기현의 소용돌이로 다 들어가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기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이 되면은 기현 논의가 사실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네. 부분이 아마 네, 그런 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기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띵크탱크에서 계속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를 우리가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최고위원 출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감돼가지고 슈퍼 챗을 보내줬는데 다음에 나갈게요. 네, 어제 우리 다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전 변호사님은 또 보수의 여전사로서 정말 요즘 종횡무진, 사회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저 요새 좀 전투력 떨어졌어요. 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러서 다 가시는데 좀 멸콩TV만 좀 나와주세요. 네네, 멸콩TV는 저 요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3번째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많이들 봐주셔요. 너무너무 멸콩TV 요새 감사합니다. 조회수 잘 나와가지고는 나와도 신나요. 엄지척 멸콩TV입니다. 엄지척.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이게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이 인간이 어따 대고 윤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아직까지 민심을 못 읽고 국정기조 안 바뀌고 있다고. 너나 정신 차려, 이 코딱지야. 예, 그러니까 참. 나 진짜 고소당할 것 같아. 너나 정신 차려, 코딱지야. 그래서 원래 그 정도면은 뭐 우리의 코딱지 의사 표현의 자유 잘못이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네. 지들이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지들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으로 뽑아놔가지고 개혁 입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다 막아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법은 못 바꾸고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일부 지금 개혁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진짜 정말. 박찬대가 운영위원장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뭐 관련해가지고는 쟤들이 지금 이 특검 4국조를 한다 그러는데 이 국조가 보니까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하고 뭐 또 방송자강 문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랑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을 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특검을 해야 될 것은 이재명과 이재명 떨거지 아닙니까? 오늘 저기 발표한다면서요. 이재명이 혼자 나왔을 때 투표를 찬반 투표로 할 거냐 아니면 추대로 할 거냐 이걸 뭐 정한다면서요. 아직까지 못 정했죠. 오늘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 비판의 목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거의 뭐 북한. 자, 이 정책 찬성하십니까? 이거잖아요. 당원증 드는 거. 찬성. 무조건 다. 거의 그 분위기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못할 건 또 뭐 있어? 뭐가 창피하다고 못해요? 지금 못 정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네? 지금 누군가가 사실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적당한 사람이 좀 한 사람 나와주면 차라리 더 나을 텐데. 들러리? 그 들러리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 쪽팔리가 어떻게. 이인영 경우에도 이인영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하, 그런가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최재성이 할 때문에. 나갈 생각도 없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근데 이인영이가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 최재성이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인영이 나올 것 같다 한 다음부터 이인영이가 갑자기 전화 오기 시작할 때 친구들한테 나 나가면 되겠니? 어디 나가면 쪽팔리지 않겠을까? 그러고 전화를 걸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도 참. 지금 김두관이라든지 네네. 전재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김두관은 좀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김두관이 갑자기 이제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근데 기자들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출사표입니까? 오늘 그랬더니 출사표는 무슨 그러면서도 출마 그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좀 고민 중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배지도 없고. 그렇지. 또 김두관은 뭐 한두 번 출마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리틀 노무현 그 다음에 이 영남에서 예. 민주당 영남에서 네. 사실은 이런데 계속 얼굴을 들이밀지 않으면 그렇죠. 뭐 장사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두관이 가장 아마 괜찮은 카드가 아니겠느냐. 음. 이재명 쪽에서도 이게 혼자 하기는 참
쑥스럽죠. 그렇죠. 예. 인민대회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김두관한테 뭐 언지를 계속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이걸 정하겠다고 해서 안 정한 건 뭔가 작업이 있는 것 같아. 네. 뭔가 들러리 작업이. 누군가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들러리 해서. 진짜 저런 그 친문 쪽에 누가 나오면 안 되고요. 아, 그럼 진짜로 할 사람이 나오면 안 그렇죠. 되고.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지금 티격태격 하는데 저 진짜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 표현은 안 되지.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있죠. 약속 대련. 그렇죠. 절대 김혜경 얘기하지 말고, 네. 절대 김부선 얘기하지 말고, 절대 이재명의 점 얘기하지 말고, 절대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서현동, 성남시의 동 이름 얘기하지 말고. 아, 힘들다. 뭐 한 만 가지도 더 무슨 되는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사람. 아, 이재명은 정말 훌륭한 후보입니다. 근데 저는 들러리로 나왔지만 어쨌든 박수는 저쪽에 많이 쳐주세요. 이런 사람. 정청래가 좋겠네요. 정청래 뭐 잘하지 않습니까? 아, 정청래 뭐, 잘하겠는데 네. 정말? 정청래는 뭐 바쁘다. 정청래가 참 바쁩니다. 그러게요. 정청래 나오면 되겠네. 그런 와중에 서울신문 지금 그 설문조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법률연맹이 청년 대학생 의식조사 연속 보도를 하는데 2,901명 모집단이 많다 여기.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 있어요. 2,901명.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식에 동의하느냐 했더니 81.8%가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78.9%, 그러니까 처음으로 70%를 깼다. 1년 만에 반등을 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후퇴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정치 네. 권력 뒤에 숨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려고 하는 많은 이 정치인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재명 때문에 지금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뭐 법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전부 다가. 네. 자, 당장 이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 지연이죠. 그렇죠.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죠. 검사 탄핵은 그래도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을 하면 이 재판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판사가 오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탄핵을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 송재 TV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왜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국회를 해산시키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지금 이재명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대로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87년도에 예상을 하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네. 국회 우위로요. 네. 그동안 많이 문제가 있었던 이 국회 해산권을 없앴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또 탄핵만 하면요. 네. 탄핵만 하면 전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전부 직무에서 떠나야 합니다. 네. 방통위원장 지금 그거 그렇죠. 노리고 있는 거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공사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네. 자, 저런 위헌 정당을 해산 청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면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하면 정당이 문을 닫느냐? 아닙니다. 예. 정당 계속해요. 아니, 판사나 검사는 탄핵을 하면, 탄핵 소추를 하면, 탄핵이라는 게 두 가지니까,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 탄핵 소추를 하면 모든 그런 기관들은 전부 다 정지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계속 한다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권력 뒤에 숨은 법꾸라지 한 명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시스템 법이 네.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지난 2년 동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법 방해, 가짜 뉴스 모든 것들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 이 대답은 당연하고요.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차원의 것입니다. 네. 저 방탄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슴 아프다는 건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사실 법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자 때문에, 조국이라는 자 때문에 이 법이 얼만큼 무시당하고 또 상식, 그러니까 사필 규정,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만큼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 상식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올해는 19.34%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올해는 4.14%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점점 더 이런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법 준수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바로 정치인들이 깨부수고 있다. 정치인들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대목도 있네요. 법 준수에 대한 피해 의식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무려 41.92%나 된다고 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그죠? 그럼요. 예.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선진국화돼야 되고요. 그렇죠. 정말 가슴 아픈 건 우리가 80년 가까이 건국한 이래로 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사법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내놔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사법 시스템이 왔는데 그렇습니다. 왔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걸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하나 둘씩 이 처벌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이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에 사법 시스템만이 아니라 정당 시스템도 참 민주화를 많이 시킨 겁니다. 그럼요. 삼김으로 상징되는 총재 정치, 그리고 솔직히 그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유신회니 뭐니 하면서 무조건 여당이 많게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 정당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재도 없어지고 총무도 원내대표로 격상하고 또 최고위원들도 선출하고 하면서 정당 내 민주주의, 각각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또 한 번씩 당권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정당을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재명이라는 자가 자신의 독단적인 그런 이 결정으로 그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것도 사실 사법 시스템을 건드린 것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위헌 정당이 거의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네.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각종 위헌 행위들요.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적정한 시점에 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건 정부의 의무입니다. 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만 줬어요. 네네. 그런데 정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네. 뭐 법률 용어를 말씀드려서 뭐하는데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 멸콩TV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도 민주당의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의견을 하나씩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민주당이라는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만큼 위헌적인가를 드러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당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